신우쌤입니다.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오늘 해드릴 게 제 3장에 있는 주식 투자에 적합한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주식을 해야 할 사람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샵 위에 주식을 이기기 위한 조건 해놨는데, 이게 같은 말이, 따지고 보면 같은 말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는데, 전업을 하려고 이렇게 고려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테고, 그냥 그 재테크나 뭐 취미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근데 자기한테 맞아야지 이것도 하는 거지.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작정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시장입니다. 주시장이. 심지어 해외 선물까지도, 유튜브 보니까 방송 많이 하던데, 그건 정말 아니거든요. 해외 선물은 정말 며칠 안 보이면 잘못된 거로 간주해야 될 만큼 그렇게 위험한 시장, 한순간에 하루 만에 깡통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해외 선물이죠. 주식도 위험한 건 뭐 마찬가지지만은, 그래도 뭐 선물이나 파생 쪽보다는 훨씬 덜 위험하죠. 근데 일단 진도 나가겠습니다. 주식을 해야 할 사람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사람. 앙드레 코스트로란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죠. 이미 96살까지인가 전업 투자를 했는 사람인데, 전업 투자자의 어떤 로망과 같은 사람입니다. 앙드레 코스트로란이. 그분은 이렇게 뭐 해야 할 사람과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어떤 경제적인 관점으로 그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해야 할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주식을 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해놨고,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돈이 아주 많은 사람, 그리고 돈이 적당히 있는 사람, 그 적당히 노후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겠죠. 리스크를 지지 마라 이거죠. 이쪽은 아주 많은 사람은 구태여 필요가 없을 테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만 주식을 해라. 근데 주식을 무슨 작업으로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봄직하죠. 돈이 없는데 주식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주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당한 금액이 얼마쯤 될까요? 아니면은 전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적당한 금액이 얼마쯤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또한 잘못된 어떤 정보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어요. 제가 뭐 유튜브도 그렇고 다른 어떤 팍스넷 같은 그런 증권 포털 사이트에서 어떤 본 글만 하더라도 꽤 되는데, 전업을 하려면은 뭐 한 1, 2억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뭐 적어도 5억, 10억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위주로 많이 하던데,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그냥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조차도 그 지식인, 그 네이버의 지식인처럼 어느 정도 전문가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잘못된 정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유튜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전업을 하기 위한 어떤 금액은 한 1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100만 원도 뭐 많을 수도 있고 한 50 정도면 해도 되고, 1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이 뭐 1000만 원을 하든 2000만 원을 하든 돈 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1억 가지고 뭐 10% 벌면은 1000만 원 계산은 굉장히 쉬워요. 그럼 100만 원, 그 복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100만 원으로 월 20%씩만 벌면은 뭐 몇 개월 후에 돈이 얼마 된다느니 막 하는데, 그건 정말 착각도 그 착각이었거든요. 그건 꿈이에요, 꿈. 아무리 복리의 마법이라 하지만은 그건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매일 이겼을 때 가능한데, 그 승률 100%, 매달 20%,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단언컨대 불가능합니다. 또 왜 1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은, 100만 원으로 충분하게 연습을 하고 나름대로 수익 모델을 정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더 투입을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100만 원으로 수익 모델을 정착할 때까지 이제 100만 원을 매매하다가 손실 나서 50만 원이 되면은 다시 100으로 50만 원을 더 리필해서 100을 만들고 그렇게 어떤 라인을 정해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0이 만약 200이 되고 400이 되고 뭐 1000이 되고 하면은 수익 모델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거죠. 그러면 그게 자기 시드머니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크게 하는 게 아니고 포장마차로 시작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레스토랑을 열어야지. 처음부터 레스토랑을 열어버리면은 망해버리면은 한 방에 훅 가는 거 아닙니까? 중산층에서 극빈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주식을 할 때 큰 돈으로 들어오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 그리고 코스토라니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저 같은 경우 생각하는 게 주위에 음, 지금까지 대략 40명 1900 아니 2006년 정도에 20명, 그리고 2007년에 한 20명, 40명과 80, 60명, 70명, 한 7, 80명 정도를 가르쳐 봤어요. 그룹으로 가르쳐 본 적도 있고 그냥 1대1로 가르쳐 본 적도 있는데,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게 쌓이는 게 있는데, 그런 객관적 데이터가 쌓이는 게 있는데, 주식을 해서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좀 우유부단하더라고요. 우유부단한 사람들, 이거 사전적인 의미는 어물거리며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력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물거리고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력이 없음, 이거는 정말 주식을 하는 데 있었고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손실에 대한 불안 때문에 머뭇거리고 그러면 매수 못하죠. 그리고 올라가면은 보통 그냥 처음엔 쳐다보다가 나중에 이제 고점대 부분과만 굉장히 화려해지니까 호가창이 더 갈 것 같으니까 그때 보통 사죠. 사면 고점에 물려갖고 손절을 하느냐, 손절도 못해요.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개기는 겁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존버라 그럽니까? 존나 개기는 겁는 게 존버. 그래 20% 30% 손실 나고 뭐 50% 손실 나고 yap니까 하고 뭐 손절해야죠 yap니까 그러면. 근데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진다면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걸 성격적으로 바꿀 수 있지만은 시간과 돈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 자기 자신을 바꾸기가 쉽지 않죠. 누구든지. 하루에 5분 일찍 일어나는 것도 쉽지가 않는데 습관을 만드는 게, 이 어떤 우유부단한 성격 자체를 바꾼다는 게 쉬운 건 절대 아니니까. 그리고 자기 고집이 세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좀 안 되는 게, 고집이 세다는 거는 자기가 분석해 있는 거에 대한 어떤 확신을 굉장히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 시장이 틀렸다 이렇게까지 심지어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 고집이 센, 자존심이 센 거하고 비슷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도 안 되고, 시장은 어떤 유연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물처럼 유연하게 어느 종기에 당기든 간에, 뭐 둥그란 종기에 당기면 둥그랗게 변하고, 뭐 항아리 당기면 항아리처럼 변하고, 이렇게 아무 때나 당길 수 있는 그런 우유부단한 유연한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위에 주식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혼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멘토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없다면은 믿음 자체도 없는 거죠. 과연 조금만 지나면은 과연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제일 먼저 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주위에 없죠. 주식하는 사람들이 주식한다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돈을 벌었다고 자랑도 하지 않고, 왜 자랑합니까? 자랑하면 자랑해본들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질투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러다 손실 났을 때 손실 났다고 이야기하면은 10사람 중에서 9사람은 고소해야죠. 굉장히 고소해야 하고 시원해야 하고 한 사람 정도가 안타까워하죠. 하여튼 1명 중에 1명 정도가 자기 편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주위에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주식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도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업하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 포털 팍스넷 같은 데 들어서 그냥 뭐 놀고 남들 하는 글 읽고 그냥 하고 뭐 그러는데 돈 벌면은 그냥 뭐 골프나 치러 다니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 주위에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보통 그냥 은둔형 외톨이 희귀꼬물이라고 합니까? 은둔형 외톨이로 그냥 보통 살아가죠.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주식에 아예 배수진을 치고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로또에 배수진 친 사람들도 많죠. 매주 금요일 날 로또 판매점 가면 줄을 쫙 서 있죠. 특히 금요일 날 오후에 그 로또에 배수진을 쳤는 경우인데 매주 뭐 한 50만 원치 산다는 사람도 들어봤는데 매주 50만 원이면 월 5, 4, 20, 200이죠.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 월급 정도를 그냥 로또로 투자하는 건데 그걸 적금 들면은 1년이면 2,400, 이자값 거의 2,500이죠. 10년이면 2억 5천, 40년이면 10억입니까? 아니, 10억이죠. 뭐 로또 당첨된 거랑 마찬가지네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 배수진을 친다는 거는 어떤 경우든 간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사온 신립장군이라고 있죠.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실패했던 원인도 그때 있었죠. 습지에 늪지에 어떤 배수진을 치고 쳤는데 주력군이 기마병이었죠. 신립장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일본군의 주력군은 조총부대였고, 그러니까 조총의 사거리가 200m라면은 기마병들이 접근하기 전에 보통 한 2만 명 정도의 기마병이 있었다고 기억이 나는데 5천 명인가 2만 명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됐다는 거 기억하는데 그걸 분할로 그 돌격을 시켰죠. 2만 명이라면 5천 명씩 뭐 5천 명이라면 1천 명씩 돌격시켰겠죠. 돌격시키니까 조총의 사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냥 다 사살되고, 그렇죠. 최총 같은 재장전에 어떤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도 필요 없이 그냥 뭐 그거하고 비슷한 인원만 총을 들고 있으면은 다 전멸되는, 그러니까 접근도 하기 전에 전멸되는 거죠. 실장군이 탄검돼서 실패했던 이유도 그거고,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식에 배수진을 쳐버리면은 주식이 안 보입니다. 실패하면은 끝이라고 생각해버리면은 시세가 제대로 보이고 타이밍 왔을 때 제대로 손이 나가고 손절을 해야 될 상황에서 손절이 나가겠습니까? 손이 인간의 본능적으로 그건 굉장히 힘든 경우죠. 또 그리고 주식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어, 제 경험을 토대로 이제 뭐 복잡함보다는 단순함을 지향하는 사람, 지향이 아니고 지향입니다. 그냥 복잡한 걸 단순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이번 두 번째 분하고 1번하고 비슷한 건데 반복적인 일상에 지치지 않는 사람, 이게 일종의 단순함인데 주식에서 어떤 매매를 숙달시키기 위한 방법이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걸 단순화시킨 다음에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 그 방법밖에 없어요. 심지어 영화 작전 그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영화 작전을 보면은 작전을 실패하고 한가에 물리고 그 한가에 물리는 것
그걸 풀기 위해서 하따 전문가를 찾아갖고 뭐 바둑 기원인가 기원에 가서 하따 전문가를 찾아갖고 뭐 2억인가 뭐 보수를 주고 한컵 풀기를 시작하죠. 하따라고 아십니까? 뭐 인생 막차 탄 개미들이 들어오는 하는 매매지요. 뭐 그런 이야기를 그때 그 조연 배우가 했는 걸로 기억나는데 하따로도 100억대 돈을 모은 사람을 한 명 아는데 어, 그런 매매로도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또한 아주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배우면은 가장 먼저 배우는 게 골든 크로스죠. 골든 크로스, GD.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는 21선이 있고 21선이 있고 20MA 21선이 있고 글자 안 써지네. 그리고 5일선이 이걸 돌파할 때 이 지점을 골든 크로스라고 이야기하죠. 또 뭐 중기 골든 크로스라 그래갖고 뭐 61선이 121선을 돌파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단순한 게 5일선과 21선의 이 크로스 현상 이쪽이죠. 이때 만약 이때 주식을 매수하고 이걸 이탈하는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 매도한다. 이런 단순한 원칙. 단 이제 뭐 이 5일선과 21선의 어떤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캔들과 5일선의 이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 캔들이 영도로 만들어지는 경우겠죠. 캔들의 이격이 거의 100에 근접했을 때 매수를 하고 마찬가지로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 매도를 한다. 이렇게 하면 대대상승장에서는 이 사람은 수익이 굉장히 납니다. 많이. 이런 단순한 기법으로도 계속 반복하면은 정밀해지죠. 뭐든지. 어떤 명품백 같은 거 이런 거 바느질 하는 사람들 계속 반복으로 이렇게 뭐 한 땀 한 땀 굉장히 정밀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 생활에서 달인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그게 정말 제가 즐겨보는 프로가 생활의 달인하고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는 그러고 그 두 개는 꼭 보는데 뉴스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봐야 되고 우리 직업 특성상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배우는데 자연인들의 어떤 현실에 대한 만족감 그런 것들 그런 것들과 그런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자연인을 통해서 배우고 생활의 달인 보면은 참 눈물 나는 사연들 많죠. 정말 그 반복적인 일을 다 극복해갖고 어떤 달인이 됐을 때 그 차이가 반복적인 일만 단순하게 그 반복적인 일만 잘하는 게 아니고 그하고 비슷한 응용 문제를 냈을 때 그것도 같이 풀 수가 있었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이 올선왕과 50-20년의 골든크로스 이 매매만 잘한다면은 또 다른 것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점점. 근데 이게 뭐 주식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들이 다 이렇지 않겠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다양하게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 그 한 분야에 뭐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 술 생각했을 때 자기가 해온 일들을 되돌아봤을 때 단순화가 만약에 됐다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심지어 노가다를 목수라든지 뭐 쉬운 거 삽질을 10년, 20년 하면은 얼마나 잘하겠어요. 주식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세상 사는 이치 자체가 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칼로 팔을 썰더라도 속 달 되면 굉장히 빨라지죠. 처음에는 손 베일까 조심조심 이렇게 막 썰다가 속 달 되면 굉장히 빨라지듯이. 그리고 양념 보는 것도 양념 맞추는 것도 뭐 처음에는 레시피대로 뭐 아빠 숟갈에 반 스푼 뭐 티스푼 한 스푼 뭐 이렇게 하는데 나중 되면 숟가락 그냥 손으로 그냥 대충 슥 하면 맞죠. 맞고 그걸 또 정밀하게 소금 계속 세보면 똑같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런 달인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런 달인이 되는 겁니다. 한 분야에. 여러 분야를 고루고루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주식시장이 30%로, 상한가 폭이 30%로 올라오기 전에는 가장 핫했던 매매가 상한가 상따였죠. 상한가 따라잡기. 아침 일찍 상한가 더한 종목 매수해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파는 어떤 그런 방법들. 그 사람들은 아침에 10시 전에 상한가 더한 종목을 잡았어. 3시까지 기다리는 게 얼마나 지겨운지 화장실도 못 갑니다. 심지어 리먼 브러더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되고 종목들이 막 다 상가고 뭐 그랬다 나사승물 급락하면서 상 깨지고 한가 가는 놈도 막 생기고, 그럴 때 화장실 갔다가 큰 거 보다가 도중에 끊고 나와서 팔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상따 하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하여튼 뭐 무슨 얘기하다가 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단순 반복. 주식도 단순 반복이고 무슨 일이든 간에 단순 반복. 단순 반복적인 이 아닌 게 잘 있습니까 근데 세상에. 그리고 또 패턴을 또 본격 찾죠. 경찰이 어떤 범죄 현장을 왔을 때 범죄 현장을 보고 어떤 범행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던 과거의 전과자를 찾고 수사의 어떤 기본 방향 자체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뭐 살인사건이라 그러면 칼질을 어떻게 했느냐 뭐 따라서 과거에 이렇게 칼질했는 사람들 뭐 찾고 뭐 거기서 뭐 혈흔들 조사해갖고 뭐 뭐야 피해자의 혈흔과 가해자의 혈흔 찾아갖고 DNA 대조하고 뭐 모든 절차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로 자꾸 하다 보면 일종의 느는 건데, 주식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종목이 움직이면은 어떤 종목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 종목과 유사한 종목을 또 찾죠. 그 종목을 못 잡았을 때. 근데 그게 나중에는 저절로 찾겨져요. 그러니까 현대로템이 상가를 막 간다 그러면은 철도주를 찾게 돼 있죠. 그 현대로템 관련주 인터넷 검색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저절로 그냥 머릿속에 뭐 푸른기술, 에코마이스코, 한컴, 뭐 세명전기, 구잉GNM 뭐 줄줄 떨러야 됩니다. 싸움기계 뭐 그런 거. 만약에 현대로템이 대북 그러니까 철도 놓는 거 그걸 수주를 받았다 그러면은 현대로템은 당연히 움직이겠지만은 또 현대로템의 뭔가 뭐라 합니까 뭐 도급 하도급 현대로템의 일을 맡아서 하는 어떤 사암기계 같은 경우도 당연히 가겠죠. 그럴 경우는 물론 다른 종목들 에코마이코 뭐 푸른기술 뭐 퓨처시스 뭐 있는 종목도 다 따라가겠지만은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순 반복을 통해서 익혀진 습관이거든요. 그 주식을 이기기 위한 조건이라고 마지막 2번 해놨는데, 주식을 이기기 위한 조건 이순신 장군에게 배워라. 저는 몇 년 전에 끝난 그 불멸의 이순신 굉장히 본방사수했습니다. 재밌게 봤고 한 2번 봤습니다. 그냥 재방송하는 까지 2번 봤는데 22연승이죠. 22연승 22연승에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러니까 조선군 포의 사거리가 일본군의 어떤 초총의 사거리보다 길다. 그 사진관 밖에서 포를 사서 뭐 그렇게 막 나오는데, 그렇다면 원균은 왜 전멸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 답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이순신 장군은 기본적으로 장군이 원하는 적과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때에만 싸웠죠. 어떤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22연승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적과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싸운다. 주식도 마찬가지. 종목 굉장히 많은데 주식시장의 어떤 자금 자체는 개인들의 자금 자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돈이 막 돌고 돌아요. 종목들마다. 그 돈의 흐름이
흐름이 어느 정도 경영이 쌓이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돈이 만약에 뭐 건설주 섹터에 몰려 있다면은 그 다음 섹터가 어디다 하는 걸 짐작해서 길목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길목을 지킨다는 거는 미리 사서 대기를 할 수도 있고 매수세가 들어올 때 같이 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거의 필수 조건이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다림 제일 중요한 게 기다림. 이 기다림이 쉽지 않거든요. 5시간 반 시장이 열리죠. 6시간 반입니까? 6시간 반 동안 시장이 열리는데 아침 9시 땡 되면은 종목 클릭 막 하면서 빨간불 들어온 종목들 다 클릭하고 다 매매하고 하고 싶고 뭐 다 가는 거 없고 뭐 혼자 소외된 거 없고 왜 배고픈 거는 참아도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도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지 아니 내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는데 주식이 상승할 때 그 배 아픔은 참을 수가 없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심리니까 그때도 그냥 조용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어떤 성향 자체가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성격 급하고 고집 세고 우유부단하고 뭐 그러면은 아마 성공 못할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로 주식을 안 하는 게 좋고 전업은 더더욱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주식을 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통 주식을 권하지 않는데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주식을 가르쳐 준 사람들은 7, 80명 꽤 되는데 그 7, 80명 중에서 뭐 누가 잘못됐다 그러면 굉장히 나도 마음이 아파요. 잘 됐다 그러면 내일보다 더 기분 좋고 그런데 그런 그 아픈 감정을 느끼고 싶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기적일 수도 있는 거고 개인적인 거일 수 있는데 뭐 그런 아마 대부분 제법 비쌀 겁니다. 비싼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걸 봐왔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그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부터는 이제 뭐 중급 투자자를 위한 조언 뭐 그쪽 부분에 들어와서 이제 뭐 기법 이야기를 또 해도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뭐 각종 분석 이후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뭐야 그 부탁 말씀을 드릴 거는 좋고 이게 제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유튜브 채널인데 조회수를 한번 보십시오.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 있는데 2회, 0회, 1회, 2회, 뭐 2회, 2회, 24회, 22회, 62, 94, 28, 41, 20, 24, 26, 31, 30, 23, 94, 15. 서글프죠, 근데. 그냥 팍스넷 같은 그런 잡다한 사이트에 그냥 제목으로 니들 주식하지 마 이렇게 어떤 제목 달고 안에 점 하나 찍어놔도 조회수 이보다 더 많이 나올 텐데 어떻게 뭐 이렇게 두 자리 숫자가 뭡니까 근데 세 자리 조회수를 올려달라는 뭐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제가 하는 이런 강의 책에 없습니다. 책에도 없고 그냥 순수 경험 20년 동안 전업하면서 느꼈던 어떤 순수 경험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앞으로 책으로 나올 가능성도 없고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있다면은 주식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든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행운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들을 리가 없겠죠. 하여튼 구독은 인간적으로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독자 수가 제가 몇 명이죠? 21명이네요. 21명. 21명이 뭡니까? 21명이. 제자들만 다 포함해도 7, 80명인데 물론 하나도 이야기 안 했지만은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다음 주부터. 하여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마치겠습니다.